내 보증금을 한 푼도 손실 없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세입자들이야말로 지금 부동산 기사를 눈을 떼지 말고 꼭 봐야 된다.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가 뭐죠? 자, 우리 염 총장이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기가 되면은 뭘 돌려받습니까? 보증금 받아야죠. 달라고 했는데 자빠져.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받아야지. 근데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팔아도 못 받네요. 이게 바로 깡통 전세. 깡통이 된 거야 이미 집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기에는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최소한의 전세 기간이 2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격은 당연히 묶이는 거죠. 내 전세 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았어. 이 기간 동안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어? 역전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55제곱미터형이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이보다 훨씬 비싼 7,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4년 전 1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었던 김모 씨.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이었지만 집값이 3억 원이 넘어 안심했습니다. 집값은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전세금 일부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값이 빨리 떨어지면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2만 9천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에 7.7%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깡통 전세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주거의 문제가 지금만 일어났을 거예요. 기록에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전세 세입자들을 괴롭힌다. 이때는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잖아요. 경제 성장은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 82년 이후 6년 동안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가야 돈을 벌고 서울에 가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들이 모이고 또 모여 마침내 폭발 직전의 거대한 비만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공화국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굴마가는 또 하나의 증세는 주택난입니다. 집세가 이렇게까지 낮을 줄은 정말 예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운전하다가도 정말 강변도로 같아도 에이씨 뭐 나오네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아니 들어가지 저기 있다고요. 전세 값이 이렇게 치솟은 상태에서 뭐 집 마련은 고사하고 우리가 살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수도권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97년 외환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도가 났죠.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주들이 사는 집까지 내놓고 있는데 시세보다 30에서 40%까지 싼 금매물들이 하루 평균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이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입자들은 내 보증금 돌려달라 했을 때 아니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심하게 있었고요. 못 배우고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임리만 당하고 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네,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문을 연 이래로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어요. 0.5%포인트를 올렸죠.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까지도 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이 100이라고 할 때 70%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190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서울 평균 매매 가격 10억 6천만 원입니다. 이 4억 원 정도를 빌려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데 대출금리 7%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감? 260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이자와 원금 갔는데 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집을 사기엔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치들을 보면은 하락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은 거의 전 지역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국 집값도 낙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황을 반전할 만한 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걸 뒤집기는 상당 기간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요. 부동산 호황기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대출 상환 여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80-90% 선까지 대출을 해줬다. I didn't put anything. Just zero down. They just told me sign and here are the keys and that's it. It was very easy. 2008년 이후에 우리가 빨리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물 충격은 훨씬 뒤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매매가가. 그래서 그게 2015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2000년대 버블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맞고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우스푸어가 온 거죠. 1억 받은 사람들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환장하죠. 가계대출은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나오거든요. 1년 말은 한 건도 없었는데 그 한 달은 따지면 되겠어요? 미분양 계속 나고 지방에서는 건설사가 못 지어가지고 도산하고 공장에는 이미 차 앞딱지가 나붙었다. 사무실은 태풍이 지나간 듯 집기가 뒤집히고 쓰러져 있었다. 낮에 채권자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1억 5천만 원대의 고급 외제차를 띄워주고 이제 만약에 BMW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는데 담보 자이의 경우 분양권 당첨자의 38%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한때는 분양을 위해서 각종 혜택까지 제공했었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더 주는 1+1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금융위기 전인 2004년 6월부터 매달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 2년간 총 4%포인트의 금리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 금리는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더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A young person looking to buy a home, you need a bit of a reset. Inflation is down low again, and mortgage rates are low again.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예전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집을 몇 채씩 사는 세상이 올 것이냐, 소형주택 위주의 그 월세를 내면서 사는 시장이 될 것이냐. 근데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그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점점 집값 하락이 뚜렷해지면 이런 깡통 전세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딩딩대학이 있는 거죠. 자, 세입자들이 지켜야 되는 이 전세 사기 막는 법. 첫 번째는 바로